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안팎에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고화도에서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4층으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은 목포시 의회 전 의원 A씨가 동업자와 같이 지난해 6월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목포 고화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직 목포시 의회 비의원은 고화도의 한 무화과밭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비의원은 전라남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오피스텔 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정황 등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A 전 의원은 개발 정보는 알 수도 없었다며 숙박시설을 지은 것은 목포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짓고 있다고 밝혔고 비 의원은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신안군 의회 이모 의원이 신안군 아패도 일대 도시개발 계획을 입수해 투기한 혐의로 이 의원의 자택과 신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확대되지 않을까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곳이 농촌의 축사입니다. 축사 화재는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봄철 축사 화재 예방법을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장 위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 진입로가 좁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결국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순식간에 건물 2동이 불에 탔고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축사 화재는 이처럼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축사는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보온재를 사용하는데 한번 불이 붙으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사 대부분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진입로도 좁아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누전과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전선 상태 등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 배선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규격 전선을 사용해야 하고 오래된 전선은 바로 교체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사가 오래되다 보면 배전반이나 전기시설에 분진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분진은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분진을 제거해 주시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은 축사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소방당국은 요즘 축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돼 어제 하루 6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담양 지인 모임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다른 1명은 광주 남구 어린이집 관련으로 앞서 확진된 2 자녀에 이어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목포에서 1명이 확진된 전남에서는 영광에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최송영 기자입니다. 연관 확진자가 10여 명 넘게 발생한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지난 14일 이곳을 다녀간 3명의 확진자는 광주의 한 병원 의료진과 외주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노인 재가시설 이용자 1명을 포함해 백신 접종 후 확진 사례는 광주에서만 현재까지 모두 4건. 이들 모두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였고
접종 시기를 보면 2명은 1차 접종 10일 이내, 2명은 접종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고 접종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2주 이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의료진 등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적 모임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광주 전남이 요구한 대부분의 노선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호남 차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내고 광주와 전남을 텃밭으로만 간주하는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최종 계획에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채집한 야생 진드기에서 SFTS가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귀가 후에는 세탁과 샤워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자로부터 46건의 SFTS가 확인됐지만 야생 진드기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FTS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약 2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 3시 정도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됐지만 광주와 곡성, 화순, 광양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수분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들 지역도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 22도, 순천과 광양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영암 21도, 장흥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단 내부 인사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노조는 성명을 내고 부당 해고와 인사권 남용,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최근 부장 4명 가운데 1명은 계약이 만료돼 해지 통보를 했고 2명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특수 충전소가 여수에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 공모에서 특수 충전소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억 등 6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여수시 주삼동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수소버스, 트럭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광양항 배후부지에도 특수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완도에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구축합니다. 조선대는 해수부가 주관한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4년까지 국비 등 160억 원을 들여 완도 신지면에 실증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는 앞으로 해조류를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를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사한 뒤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징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 본인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의무화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등으로 해직당한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복직 신청에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 지역 본부는 어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에 따라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해직된 조합원 5명에 대한 복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원 종사자들에게 PCR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과의 연관 감염 가능성이 높다면서 확진 사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강사 등 종사자들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광주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는 4,700여 곳이며 앞으로 학원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